네, 안녕하세요. 김태윤 매니저입니다. 오늘도 이제 시장이 조금은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전략 자체를 손절을 짧게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손절된 종목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거든요. 이 누적 수익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제가 알기로 30%대 정도 나왔습니다. 이 정도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번 달 목표가 플러스로 만들어 보겠다.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겠다. 거기에 제 개인적인 목표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사실 이제 이 정도 누적 손익에서 시장이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저는 플러스로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선 방어를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막 달려들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,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만 더 반등이 나와 준다면은 이번 달 그래도 한번 플러스 한번 목표로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최근에 편입했었던 이 풍산이라는 기업이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손절가 터치한 이 손실률이 2%대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름대로 좀 커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손절을 좀 짧게 잡아놓은 상황이고요. 제가 한번 이제 포트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여주시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, 오늘도 지금 추세가 버텨주고 있습니다. 물론 장 초반에 이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기도 했었으나 여전히 이 10월 달 상당히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 매수 가격 대비해서 10% 여전히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뭐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틀 전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 1차 목표가 도달하지 않으면서, 그리고 어제 일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하락하고 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키웠었는데요.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바라보신다면은 2%대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자, 관련해 가지고는 뭐 최근에 넥스트 칩이나 칩셋미디어, 피델릭스와 같은 이런 대중국 수출 통제 관련된 이 종목들로 또 엮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오늘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저는 더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전히 코스닥 지수가 거의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, 오히려 전일 대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유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 방산이나 이쪽을 관심을 가지셨을 때 오히려 이 과대낙폭된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좀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았던 게, 제가 사실 이제 네옴시티에서 몇 종목을 좀 뽑아놨었는데 그중 하나 뽑았던 게 유신이었는데, 이번에 이제 경제사절단 관련해가지고 그 리스트에 좀 없어가지고 어제 좀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 조금은 실망감이나 이런 매물들이 좀 나왔지만, 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해소된 건 아니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중동 그 사우디나 뭐 카타르 뭐 방문을 하게 됐었을 때 뭐 네옴시티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같이 한번 엮여서 좀 반등 흐름을 좀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대낙폭된 종목들이 지금과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, 뭐 최근에 사후면세점 관련해서 한도를 앞으로 대폭 상향하겠다, 검토하고 있다, 이런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야기가 나온 만큼 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화가 부각이 된다면은 뭐 전저점이나 조금, 제가 전저점보다 조금 낮게 잡았거든요. 그거 이탈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시장 반등 과 함께 또 해당 이슈에 대한 부각 가능성과 함께 반등을 좀 한번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,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선물 매도나 뭐 풋옵션을 통해 가지고 뭐 해지를 해가지고 뭐 이런 델타에 대한 이 베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주식으로 돈 벌기 쉽지는 않습니다. 또는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가지고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전략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 오버나잇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출이 항상 지금 시장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로 될 수는 어릴 수 있겠지만, 제 목표는 아무튼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플러스 한번 만들어 보겠다.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자 목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 지난밤에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은 2년물 채권금리하고 10년물 채권금리의 흐름이 사실 다르게 나왔습니다.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미국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.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, 우크라이나 지원에 100조를 지원을 좀 하겠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미국은 가뜩이나 지금 재정 적자잖아요. 돈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또 뭐 하겠습니까? 국채를 발행을 해야겠죠. 그럼 국채 발행을 하면은 결국 지금 많은 국가들이 사실 미국의 국채를 안 삽니다. 안 사는 상황에서
지금 추가적으로 이 재정 지출이 필요한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결국에 뭐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럼 결국에 국채 그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30년물 국채금리 낙찰에 대한 부분들 이슈로 또 이런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아직까지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 달 관련해서 뭐 셧다운 리스크가 또 재부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이라면은 우선 개별 종목 테마에 집중을 좀 하자. 그래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뭐 위던 아래던 위아래 위아래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아무튼 짧게 좀 잡아놓고 만약에 상단에 조금 올라왔다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분할로 조금 챙겨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탐색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 그래서 오늘 아이고 죄송합니다. 올라버렸네. 그 편입할 종목은요. 우선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12,020원입니다. 편입할 거고요. 오리콤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된 종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 가지고 최근에 며칠 동안 그 한동훈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오파스넷이나 아니면 뭐 부방, 뭐 오리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나와주고 있다. 그래서 이 조기 등판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. 이번에 이 강서구 관련해서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좀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 조기 등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 뭔가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이나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이 된 상황에서는 뭐 이런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종목을 계속 조금 지켜봤었을 때 한 1% 정도 올라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. 달려들 것인가 방송 중 올라가 있으면 말 것인가 했었는데 뭐 우선은 이 종목에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단기적인 박스권 내에서 하단 구간에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우선은 편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 자료 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료 볼게요. 네. 누군가 나타났죠. 자, 아무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예산 20일 이후에 제출하겠다, 뭐 전례없는 규모다라고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기름을 붓는 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별 테마 종목을 제가 오늘은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제가 개별 테마 종목을 편입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이미지로 가지고 와봤고요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조기 등판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뭐 총선에 지금 더 좋은 카드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 등판을 할 것이고 뭐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지금 뭐 이런 국채금리나 전반적인 유가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이 펀더멘탈 또는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,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이런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각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시장만을 국한했었을 때 좀 편입을 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범보수와 범진보 쪽 관련해 가지고요. 이 대권주자 적합도 이 퍼센티지가 좀 나왔는데 뭐 역시나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관련된 좀 지지율이라고 할까요? 뭐 적합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압도적으로 좀 높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뭐 정치적인 색깔을 띠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뭐 오파스넷이나 뭐 부방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리 자체가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자료 마지막으로 빠르게 볼게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. 지금 이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지지 구간을 또 받을 수도 있는 나름대로의 또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이탈하면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가지고 와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1차 목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 받아볼게요. 1차 목표가는 12,45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질문 받아보고요. 예, 말씀드릴게요.
네,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오리콤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그룹의 이제 광고 대행 업체이기도 한데 일단 오리콤을 가져오신 이유가 이제 광고 그 대행 업체로서의 어떤 실적 성장보다는 이 정치 인물주로 이제 가져오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이 한 4월 정도를 앞두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 인물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정치 인물주들을 계속해서 내년 4월까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제 정치 인물주를 봐야 되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. 사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성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부각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급등할 때는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비중을 일부는 수익을 실현해 버립니다. 그리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서 그리고 나서의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한 것들, 뭐 예를 들어 상승할 것이냐 한다면 거기에 남은 비중으로 태우는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조금 꺾여서 뭐 단기적인 뭐 지지나 이런 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나머지 비중도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밑에서 또 전략을 잡는 구조로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과대낙폭주들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. 그렇게 됐을 땐 전략을 조금 그때 가서 수정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1차 목표가 아까 12,450원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2차 목표가 13,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,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